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나눌 주제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발언 파문입니다. 정동영 장관 북한의 핵개발 관련한 정보 기밀을 공개한 사건 때문에 이게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 대북 정보를 이제 계속 전달했던 것을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동영 장관이 반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동영 장관의 편을 들고 역성을 들고 나섰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동영 장관의 발언 파문, 타임라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3월 6일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게 답변해서 영변과 강선 외에 평북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미국 측이 한국에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겠다, 이런 이제 조치를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대북 정보라고 하는 건 주로 감시, 휴민트라든가 아니면 시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북, 특히 이제 북핵과 관련된, 그다음에 군사시설, 무기체계 관련된 감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에 통보를 해왔죠. 하루에 50장에서 A4용지 100장 정도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찰 자산을 통해서 또는 인적 자산을 통해서 다 한국 쪽에 정보 공유를 해온 것인데, 이걸 이제 중단 또는 제한하겠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저희 일부 언론 보도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4월 17일 그 무렵에 국민의힘이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고 규정을 하고, 정동영 장관은 즉각 사퇴 또는 해임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세를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자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SNS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구성 핵시설 관련된 얘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다. 이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도 유출몰이 저희가 의심스럽다라고 한 얘기를 했죠. 특히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터무니없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 X상의 글,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이 유출몰이 내가 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한 유출몰이에 저희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반발, 요거는 다 소위 한국의 동맹파를 지적하는 발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 정보는 특급 비밀입니다. 특급 기밀입니다. 특급 기밀. 어느 곳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핵물질로 만들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특급 군사 기밀인 거죠. 네. 이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대북 감시 자산을 통해서 이럴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너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미국 측의 정보 자산을 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기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그런 것 같고, 또 정동영 장관, 그리고 지금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내용이야, 또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포럼에서 나온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공적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공적 위치에 있는 고위 관료, 정권의 고위 인사가 공적으로 뱉어낸 말과는 이게 무게의 차원이 다른 얘기죠.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고위 관료라든가 정권 담지자등 이런 분들이 그걸 공식화하는 순간 그거는 사실로 확정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로 확정된 정보를 채취한 정보 자산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언어 철학자 존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performative utterance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수행적 발언,
예, 성과적 발언.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는 발언은 말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위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특히 이런 공직,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의 고위공직에 있는 분의 말은 그 자체로 네이션 액션이 된다는 겁니다. 네. 국가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말 한마디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다른 데서 다 인용한 것인데 다른 데서 뭐 세워나온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이거 그냥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자주파를 음해하기 위해서 동맹파가 흘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또 직전 시간에 우리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한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 제한 조치를 대북 정보를 한국에 이제 주던 그런 것을 제한하겠다라고 한 조치를 내린 미국 측에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일부 보도가 아침에 경향신문인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만약에 정보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 있는지 정권의 담지자와 정부 인사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성하고 알아야 됩니다. 정보는 관계에서 나온 거고요. 관계는 신뢰로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빌딩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정보를 한국에 주는 것을 제한하겠다 또는 이거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트러스트 빌딩이 되지 않았다 또는 트러스트 빌딩이 무너졌다.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뒤집어 생각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북 감시 정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정보를 줬을 경우에 한국 정보가 또는 여권이 국정원이 또는 민주당이 이 정보를 이란이나 북한에 흘려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작용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미국 측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화된 실수다라고 하는 거에 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한 한 번의 오발탄이 아니고 이 실수가 패턴화되어 있는 거야. 패턴화되어 있으면 실수가 아닌 거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권 때 지소미아 파기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네. 이 미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자멸적 행동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난 바로 직전 시간에 우리 조정훈 의원과도 얘기를 나눈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살해한 후에 시체를 옥상에서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가짜뉴스에 낚여가지고, 그것을 진실인 인양해가지고, 이거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대량 집단 학살과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측 감정을 자극시켰던, 결국 2년 전에 내용도 사실과 다른 2년 전 영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도 나는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권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오히려 항의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 가운데 만났던 국무부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정훈 의원 얘기했잖아요. 대체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X에 올린 글이 실수한 거냐 아니면 저희가 있는 거냐 이렇게까지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행동들, 그 다음에 정동영 장관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해왔죠. 국방부에 그걸 요청했죠. 그래야 대화 모두, 해빙 모두 남북대화가 될 것이다. 그래야 남북정상이 만날 수 있다. 대북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DMZ 우리가 관할하게 해달라. 그래서 미국 측과 신경전 벌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우발적으로 한번 툭 튀어나온 돌발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화된 실수다. 패턴화된 하나의 언행들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동맹적 행태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됐다. 이 정권에 또는 좌파 정권의 문화가 됐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앞으로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어떤 앞으로 향후 모습을 그려낼 것인가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00원대 환율을 좌우하는 환율, 그 다음에 고물가, 그 다음에 통상 문제가 저는 경제적 경고음이라고 본다면 정보 공유 중단은
안보의 심장박동 정지와도 같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정권과 여권에 정말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예. 중국의 오래된 고사 중에 설참신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참신도, 혀설자, 벨참자, 몸신자. 이게 몸을 넣어서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칼도자. 혀는 자기 몸을 베는 칼이다. 혀는 잘못 놀리면 자기 몸을 베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안보 일각의 정동영 장관의 이 언행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미국을 자극하는 또 동맹을 자극하는 이러한 어떤 SNS 상의 글이라든가 발언, 행태, 대응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 말로서 결국은 자기를 뵐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난 꼭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동영 장관은 장관이자 국회의원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의원직 박탈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의원직 박탈은 물론 그대로 감옥행위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 미국의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많이 보는 행태들, 굉장히 우려를 그만다라는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쭉 더 이 추이를 관찰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